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딸이 결혼한 남자가 처음부터 당신과 더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결혼식 날?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감정이었고, 그래서 더 뿌리 깊게 자라났다. 은지는 내 딸이었다. 그리고 민우는 그녀가 선택한 남자였다. 결혼식 날, 내가 직접 은지의 손을 잡고 그에게 건넸다. 잘 부탁합니다. 내 소중한 아이니까. 민우는 단정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예의가 있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사이에선 드물게 어른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남자였다. 결혼 초반, 둘은 자주 집에 찾아왔다. 저녁을 같이 먹고 함께 소파에 앉아 웃고 민우는 늘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어머니, 이런 음식은 진짜 배워야 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그의 이런 말이 처음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은지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민우 혼자 우리 동네에 일이 있어 집에 들렀다. 어머니, 저녁 전에 잠깐 들렀어요. 이 근처 미팅 있어서요. 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저녁을 대충 차려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조용한 대화가 시작됐다. 딸과는 잘 지내냐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결혼의 무게, 회사의 스트레스, 그리고 은지가 요즘 조금 차갑다는 고백까지. 어머니 앞에선 괜히 말이 많아지네요. 이상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편안함을 느끼는 건 좋은 거지. 그 순간 민우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스스로를 자주 책망했다. 왜 그런 눈빛을 느꼈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그냥 착각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깊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지와 민우는 점점 멀어져 갔다. 잦은 다툼, 대화 없는 식사, 각자의 삶. 민우는 종종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요즘 회사에서 좀 지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어요? 나는 그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고, 그가 나에게 기대는 것을 그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숨이 쉬어져요. 지금은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듣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은 이해할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잠들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50대 중반의 흔한 여성이었지만 가슴 안쪽에는 소녀처럼 설레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엄마가 느껴선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온 진짜 감정이라는 것도. 그날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집 안에 있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던 그때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우였다. 어머니, 이 근처 미팅이 있었는데 우산도 없고 갑자기 발길이 여길 향했네요. 그는 물에 젖은 셔츠 소매를 말아올리며 웃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어휴, 비 많이 오네. 들어와. 따뜻한 차라도 줄게.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딸의 남편일 뿐이야.
민우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 소파에 기대 앉은 그 모습, 어깨에 젖은 셔츠가 달라붙은 그 그림자, 모든 게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가끔 진짜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놀랐다. 그 질문은 단순한 관심 같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그는 창밖을 보며 웃었다. 그냥.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이 자주 나서요. 사람 옆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이 혼자일 때가 있잖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는 듯 했다. 은지는 요즘 뭐든 혼자 하고 싶어 해요. 같이 대화하는 것도 줄었고, 어쩔 땐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야 해. 상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 말에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따뜻한 분인가 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로서. 차가 식어가는 동안 둘 사이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요즘 전 자꾸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녀는 숟가락을 놓으며 말을 끊었다. 민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근데 제가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들켜버린 것 같아요. 이 마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들켜선 안 되는 감정이었다. 이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관계였다. 하지만 심장은 그 말에 너무 크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났다. 오늘은 가볼게요. 실은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말릴 수 없었다. 글을 보내는 것도,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도, 이젠 늦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느껴버렸을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사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더 이상 단지 장모가 아니었다. 며칠 뒤, 은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응, 그냥 평소처럼. 거짓이었다. 민우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이후, 그녀의 일상은 평소 같지 않았다. 밤이면 그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전 자꾸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떨리는 눈빛. 그건 단지 외로움 때문이라 넘기기엔 너무 깊었다. 식탁에 앉은 은지는 갑자기 말했다. 민우 오빠. 요즘 좀 이상해.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모르겠어. 말은 늘 친절하고 웃는데. 내가 말 걸어도 잘 못 듣는 척할 때가 있고, 집에 있어도 뭔가 멀리 있는 느낌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도 아는 그 멀어짐을. 은지가 점점 더 가까이서 느끼고 있다는 게 무서웠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조용한 문자가 왔다. 그날 이후로 아무 일 없던 척하는 게 더 힘드네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 나도 매일 너만 생각나. 며칠 후 민우가 다시 집에 들렀다. 이번엔 은지도 함께였다. 셋이 나란히 식탁에 앉아 웃고 이야기했지만 은지의 시선은 자주 그녀를 향했다. 민우가 사소한 말에 웃을 때 그녀도 같이 웃는 모습을 은지는 이상하게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엄마 얼굴이 좀 달라졌어. 어떻게? 글쎄, 좀 생기가 도는 느낌? 뭔가 오래된 엄마가 아니야. 예전보다 더 여자로 보여. 그녀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그냥 느낌이야.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민우는 말없이 물을 마셨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셋은 각자의 감정을 감췄다. 다음 날 은지는 친구 집에 묵기로 했다며 외출했다. 그녀는 민우와 둘만 남게 되었다. 집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고 민우는 식탁에 앉아 말했다. 은지, 우리 사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럼 이제 어쩌죠? 그녀는 오래 고민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우야. 우리 지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망가질 거야. 그 말에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 감정이 틀린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이 자신의 마음도 찢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금은 말하지 말자. 아무 감정도 아무 마음도 그냥 조용히 있어줘.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마음 알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알아. 그리고 나도. 그 말 끝은 삼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심장은 너무 시끄럽게 뛰었고 감정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은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 오빠. 그 한마디에 민우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아내였던 은지의 표정은 너무 차분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 근데 엄마가 웃는 눈빛. 민우 오빠가 엄마한테 말 거는 톤. 그런 게 다르더라.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녀도 민우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은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엄마가 민우 오빠를 좀 좋아하나 싶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민우 오빠는 누구에게나 따뜻하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우 오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집에 간 날. 그때 알았어. 그 눈빛은 가족을 보는 눈빛이 아니란 걸. 민우는 침묵했다. 그녀는 더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화내고 싶지 않아. 그냥 너무 아파. 내가 사랑한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있었단 사실이. 그녀는 은지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 은지는 웃었다. 슬픈, 너무 어른스러운 웃음이었다. 알아.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거. 그게 더 아프지. 민우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떠날게.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도망치면 안 되는 일이야. 누군가는 이 끝을 봐야 하니까. 며칠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민우는 집을 나가 조용히 거처를 옮겼고, 그녀는 식사를 건너뛰며 스스로를 벌했다. 은지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은지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응.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그 짧은 호칭에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더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런 감정 느꼈을 때 무서웠지?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응. 엄마는 엄마로만 살아왔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느낀 건 민우가 처음이었어. 은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까 봐 무서웠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나는 민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가 부러워서, 그 안정감이 부러워서 그를 선택했단 걸.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붙잡았던 적은 없었어.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딸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솔직해지려고 해. 엄마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며칠 후 그녀는 민우를 불렀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말했다. 은지, 다 알고 있었대. 그리고 날 용서해줬어.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아왔어.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감당 못해.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다면 우리 용기 내볼 수 있을까? 민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소문은 그녀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딸 은지와 마주 앉은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얼굴 다시 편안해졌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많은 걸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결국 남더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진짜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늦게 피어난 것이었을까?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다. 사랑이었기에 아팠고, 사랑이었기에 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봄, 그녀는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